안녕하세요. 타로로 내면을 여행하는 모브입니다. 오늘은 그 사람 사용법이라는 제목으로 리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상대방 사용 설명서, 상대방 공략법, 상대방 매뉴얼 등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어떤 자원화시키거나 대상화시키는 어떤 공략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 부분이 있어요. 저도 물론 어떤 다른 리더분이 공략법을 올리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클릭해서 볼 것 같긴 한데요. 근데 궁금하죠, 우리가. 네. 근데 결론적으로는 뭐 공략을 하든 꽂혀서 꼬드겨서 혹은 유혹해서 넘어오든 결론적으로는 이 사람과의 관계, 이 사람과 나의 에너지의 합을 맞추는 것, 그리고 그 관계가 서로에게 함께 했을 때 더 나은 관계가 되는지, 한마디로 각자가 각자의 삶을 사는 것이 나은지, 함께 했을 때 더 나은지, 이 부분까지 우리가 에너지를 맞춰 나가고 조율하고 합을 맞출 때 더 나은 삶을, 더 나은 관계를, 더 풍요로운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공략법이라는 어떤 단어에 우리의 또 의도와 우리의 사상과 신념이 담기잖아요. 그래서 한번 상대방 사용법, 설명서, 지금 아직 썸네일을 만드는 중이라 고민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셔서 이런 의도구나 하는 마음으로, 결론적으로는 이 리딩의 목적이 상대방과 잘 지내는 방법이다.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이것도 좀 전쟁 용어인데 아무튼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를 서로에게 윈윈하는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처신하고 의도하고 그 사람을 좀 이해하면 좋은가 라는 입장에서 좀 바라봐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브제 없이 이렇게 4장의 카드를 준비해 보았고요. 이 카드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유니버셜 웨이트의 의미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다만 느낌으로, 직관적으로 보셨을 때 이 카드가 그 사람 사용 설명서, 그 사람을 대하는 법을 알려줄 것 같다, 그 사람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줄 것 같다 라고 느껴지시는 카드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늘 그렇듯이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이고요. 잠깐 시간 드릴게요.
네, 우리 매지시안 골라주신 1번 분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분들의 상대방 분의 마음과 사랑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좀 자극받고 반응하는 포인트, 그리고 1번 분께 드리는 조언까지 한번 읽어봤는데요. 먼저 이분들의 속마음을 먼저 살펴봤는데요. 이분들이 1번 분들께 굉장히 자극을 강하게 받고 있고, 자신 또한 1번 분께 강한 좀 자극을, 짜릿한 자극을 주고 싶어 하는 이런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사랑을 할 때 있어서 원래 좀 우리가 진지하고 진중하게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1번 분의 상대방 분의 현재의 마음을 보면 좀 급해요. 예. 급 급진전, 급발진, 네, 이런 느낌들이 상당히 강한데, 근데 1번 분은 그걸 못 느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 감정을 굉장히 그 욕구 자체를 좀 가둬 놨다, 숨기고 있다, 누르고 있다, 요렇게 좀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나름대로 어떤 자신의 그런 강한 어떤 욕구를 좀 컨트롤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게 이 사람에게 그렇게 쉽고 편안한 일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가 좀 사랑에 있어서 되게 편안하고 평온한, 일상적인 어떤 연애 관계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라고 좀 보기가 어려워요. 음. 이 사람은 '힘들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다.' 요런 느낌의 좀 핵심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 믿음 자체도 편안한 건 아닌 거죠.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사랑받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인데, 이 사람에게 '아 그건 내 것이 아니다. 사랑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내가 누군가를 원한다면 예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고 되게 고통스러워진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람에게 사랑이라는 거는 고통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카드들이 나와요. 그래서인지 이분이 1번 분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의 결론 자체도 '내가 1번에게 굉장히 끄달린다. 1번 때문에 너무 신경이 음 굉장히 예민해진다.' 예.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분들이 그리고 1번 분을 좀 못 놓아하는 게 있어요. 음. '그 사람이 나를 못 놓는 이유가 무엇일까?' 뭐 이런 걸 뽑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한번 볼까요? 이분이 못 놓는 이유. 아. 이분은 저는 뭔가 이제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일단 하나 보이는 거는 어 재회 관계이신 분들, 다시 만나고 싶은 분들, 돌이키고 싶은데, 난 돌이키고 싶고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1번 밖에 없는데 내가 이미 너무 많이 잘못했다. 예. 이미 내가 너무 선을 많이 넘었다. 내가 이미 못할 짓을 많이 했다. 인 경우 하나 먼저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죄책감이 오히려 1번 분을 못 놓게 하는, 더하기 이분은 1번 분을 다시 만나고 싶은 좀 유일한 존재로 본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 관계가 막 멀어지진 않았다, 뭐 아직 시작도 안 됐다 등등 있다라면, 나는 이분이 1번 분과의 관계를 쌓아 나가고 싶고, 어떤 이슈가 있었다면 회복시키고 싶고 돌이키고 싶다. 예. 뭔가 화해하고 싶다. 뭔가 첫 단추부터 제대로 깨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을 건데, 일단 그 이유는 당연히 1번 분이 좀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1번 분이 뭐 다른 사람과 대체가 가능한 존재다, 뭐 흔한 사람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유일무이한 1번 분과 내가 뭔가 관계를 쌓아 나가고 싶은데, 회복시키고 싶은데, 근데 그게 되게 되게 어렵게 느껴진다. 나한테는 너무너무 어려운 과제처럼 느껴진다. 부담이 극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마음은 이렇게 급발진하고 굉장히 자극을 받고 튀어나가고 있는데, 이 사람이 뭔가를 하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 마음에 끄달리는, 예, 되게 1번 분 때문에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고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이런 모습으로 이 사람의 감정이 보여지고 있어요. 하고 싶은 마음을 꾹 누르고 있어서, 예,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이유는 음
1번 분의 유일함 때문에. 근데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또는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너무 이미 잘못을 많이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1번 분의 상대방 분은 1번 분 때문에 되게 마음이 산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 과거에 이슈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 카드에서도 나오지만 우리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발목을 잡고 있는 과거를 놓아버리자, 이런 제안을 좀 하고 있거든요. 인제 우리가 뭐 앞으로 관계가 나아가고 싶은 거죠, 이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과거는 좀 놓아 주고, 예, 우리 관계를 앞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근데 이분은 지금 나이가 몇 살이시든 간에 좀 자아를 찾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내가 정말 나 자신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내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좀 알아차릴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1번 폰으로 인하여 마음이 굉장히 부대끼고 신경도 많이 쓰이고 놓아지지 않고 있는데, 그와 동시에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를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분은 자신은 그런 걸 아직 찾고 있는 다소 아둔한 사람인데, 1번 분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다. 스마트한 사람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1번 분으로 하여금, 이제 아까 제가 자극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지적 영감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분은 단순히 어떤 성적 자극만 받고 있는 게 아니라 1번 분께 되게 지적인 영감, 내가 1번을 만남으로써 1번과 대화를 나눔으로써 내가 진짜 뭘 원하는 사람인지, 나 자신을 찾게 된다, 자아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어떤 지적 영감의 원천이실 수 있겠다라는 걸 또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존재다 보니까 대체 불가능하겠죠. 그렇다 보니 관계를 회복시키거나 회생시키고 싶어 할 것이고, 이 관계를 시작해 보고 싶어 할 건데, 그게 굉장히 이 사람에게는 큰 부담이다. 자기가 그거를 감당하기에는 스스로 아직 내가 뭘 원하는지도 정확히 모르는 부족한 사람으로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에 대한 핵심 신념. 이 사람은 사랑을 무엇이라고 바라보는가? 그 사랑에 대해서 어떤 믿음, 신념 체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봤을 때, 이 사람은 사랑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나는 사랑이랑 인연이 없다. 예. 나에게 사랑은 되게 되게 어려운 것이다. 나를 굉장히 곤란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고달프게 만드는 괴로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거든요.' 음. 이분은 지금 1번 분으로 인해서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 고달픈 상태고요. 그래서 저는 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랑이 무엇이라고 굳게 믿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어떤 관계를 결정짓는다고 볼 때, 이분은 조금 자기 스스로 그 믿음 자체가 이분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어떤 포인트에 좀 자극을 받는가를 보면, 신비로운 것, 내가 알 수 없는 것, 모호한 것, 이런 것들에 끌리는 사람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분이 1번 분을 굉장히 스마트한 똑똑한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고, 1번 분의 어떤 지적 능력, 1번 분과의 대화를 즐기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1번은 알면 알수록 미스테리하다. 정말 신기한 사람이다. 더 알고 싶다.'라는 부분에서 좀 연결이 돼요. 이분이 자극받는 포인트. 신비로움, 알 수 없음, 더 알고 싶음. 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이분이 그러면 어떤 순간에 반응을 하는가, 1번 분이 어떻게 했을 때 반응을 하는가를 보면, 이분은 예, 굉장히 멋진 것, 되게 좋아 보이는 것, 예, 풍요로운 것, 가득 차 있는 것. 아까 1번 분의 지적 능력,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1번 분에게 어떤 성적 자극뿐만 아니라 지적인 영감을 얻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번 분이 되게 되게 괜찮은 사람으로 보일수록, 예, 이미 다 갖춰진 사람, 그리고 1번 분이 모자람이 없어요. 본인이 없어도 이미 완전해. 그래서 내가 채워줘야 될 사람이 아니라 이미 완성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인식할 때 이 사람이 반응한다고 해요. 한마디로 1번 분이 나는 네가 필요해. 네가 있어 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나 좀 봐줘 라고 할 때가 아니라, 1번 분이 독립된 하나의 존재로 이미 너무 잘 살고 있을 때 이 사람이 내가
뭔가 지금 좀 반응해야겠다. 움직여야겠다. 1번 분에게 뭔가 액션을 취해야겠다. 뭔가 리액션을 줘야겠다. 대답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제가 좀 읽다 보니까 약간 조금 얄밉다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상대방 분에게 1번 분이 어떻게 대하면 좋은가 조언 처신을 봤어요. 이거는 또 지금까지 본 내용과 굉장히 또 일맥상통하는데요. 1번 분께서 신비로운 모습을 보일 때 뭔가 더 알고 싶어지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면모를 보일 때 이 사람이 자극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실제로 1번 분이 모든 걸 다 보여주지 마라. 예. 1번 분의 감정을 오히려 숨겨라. 감춰라. 예. 그리고 좀 스스로 고고하게 그냥 나는 뭔가 갈급하지 않고 조급하지 않고 나는 지금 조바심이 나지 않는다. 나는 그냥 이대로도 괜찮다 하는 느낌으로 여유로워 보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그렇게 쇼잉,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1번 분의 에너지가 굉장히 안정되어 있고 독립적이고 그냥 혼자서도 오면 오는 거고 참새가 날아오듯이 오면 오는 거고 참새가 날아가듯이 가면 가는 거다 라는 느낌으로 정말 초연한 심리 상태를 유지하실 때 이 사람이 뭐지? 1번 뭐지? 라는 느낌으로 더욱 관심과 호기심을 가진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반응 포인트에 대한 처신을 보면은 1번 분이 이미 너무 잘났을 때, 이미 너무 독립적으로 잘 살고 있을 때, 너무 좋아 보일 때, 멋져 보일 때 이 사람이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로 처신 조언에서 봤을 때도 1번 분이 이분에게 뭔가를 막 퍼부어 주거나 뭔가 아쉽지 않을 정도로 막 채워주거나 사랑을 마구마구 퍼부어 줄 때 이 사람이 뭔가 리액션, 반응을 주는 게 아니라 1번 분께서 뭔가 모자란 듯, 뭔가 아쉬운 듯, 후회를 기약할 때,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예. 오늘,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이런 느낌으로 모든 걸 한 번에 다 주려고 최선을 다하시지 마셔라. 우리에게 앞으로 또 다른 날도 있다라는 느낌으로 조금 아쉬운 듯, 조금 부족한 듯, 예, 좀 물러남의 미덕을 보이실 때 이분이 오히려 1번 아쉬운 게 하나도 없구나. 1번은 뭔가 있는 것 같다. 더 알고 싶다. 역시 미스테리한 1번 하면서 점점 더 이 사람이 움직이게 된다. 자극받고 움직이게 된다. 쪽으로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일본 분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기를 좀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상당히 랩을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리액션에 관련된 부분들을 개인 리딩 때도 많이 말씀을 드리게 되거든요. 왜냐면 이제 "어떻게 대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이 반응할까요?"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시기 때문인데요. 나중에 또 시간 되시는 분들은 클로징도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리딩을 했던 내용들 중에서 공개를 허락하신, 오히려 그냥 "선생님 이거 막 러버스님들한테 말해 주세요."라고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한번 개인정보를 숨기고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이런 처신들을 봤을 때 이걸 실행으로 옮겼을 때 피드백을 보고 다시 또 수정을 하고 관계가 나아지고 이런 사례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을 좀 잘 참고해 주셔서 내가 이 관계를 보다 나은 쪽으로 현명하게 운용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좀 더 당당하게, 1번 분 같은 경우에는 당당하게, 예, 그리고 여유롭게, 네, 아쉬움을 드러내지 말고 오히려 조금 아쉽게 해라. 조금 모자란 듯, 조금 아쉬운 듯, 과유불급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1번 분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번 나이트컵 골라주신 우리 2번 분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분의 상대방 분의 2번 분에 대한 감정과 이분이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이분의 사랑에 대한 핵심 신념, 그리고 이분이 자극받는 포인트와 행동하는 포인트까지 한번 읽어봤는데요. 이분의 감정, 뭔가 지금 두 분은 살짝 다투셨다라든지 아니면 두 사람 서로의 어떤 주장하는 바, 생각하는 가치관의 차이가 좀 있으시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지금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어떤 서식지와 우리 이번 분의 서식지가 다르다, 조건과 상황이 다르다, 이로 인해서 조금 멀어지신 분들, 거리감이 있는 분들이 좀 보여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분은 이번 분으로 하여금 상당히 어떤 힐링을 받는 입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번 분을 만남으로써 뭔가 내 영혼과 내 정신과 내 어떤 삶의 목적의 방향성을 좀 찾게 되었다라는 부분들이 좀 트윈 플레임 카드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신기한 점은 이 사람이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뭔가 회복, 힐링, 쉼, 이렇게 뭔가 자신이 진짜 진정으로 원했던 것, 원래 타고났던 본연의 자신으로 되돌아가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 이번푼이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이번푼이라는 존재 되게 운명적인 존재라는 것과 함께 이번푼이 자신을 힐링하는 존재다, 치유하는 존재다, 다른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이번뿐이 나를 진정으로 치유하고 있고, 그리고 내 삶에 나타나줘서 정말 고맙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분의 삶에 이번뿐이 등장하셨다라는 것만으로도 이분에게는 적잖이 위로가 되었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분이 생각하는 사랑과도 굉장히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이번 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서 두 사람이 뭔가 약간 거리가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고 하시더라도 이번 분께는 여전히, 이분께는 여전히 이번 분이 위로다, 힐링이다, 치유되는 존재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또 아까부터 왜 좀 거리가 있다고 느꼈냐면, 이 카드도 마찬가지지만 메시지 카드를 봤을 때 이분이 이번 푼을 떠올리면 눈물을 흘리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이번 푼을 떠올리면 마냥 행복하고 막 마냥 힐링되고 이게 아니라, 그렇게 나에게 치유자로서 존재하는 이번 푼이 떠올리면 눈물 나는 존재라는 점이 좀 의아한 부분인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은 감정 자체도 굉장히 잘 작동하고 있어요. 혹시 많이 멀어지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이분은 이번 분을 계속해서 사랑이란 이름으로 떠올리고 있다, 에너지가 계속 역동을 하고 있거든요. 계속 워킹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잊지 않았겠죠. 다만 입을 다물고 있을 뿐이다, 깊이 깊이 땅속에 묻어놨을 뿐이다, 드러내지 않을 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분께는 이번 분이 정말 특별한 사람이다, So special 카드도 떴는데요. 뭐 성스러울 만큼, 이분이 이번 분께 느끼는 에너지는 이전에도 없었고, 내가 뭔가 내가 그런 걸 가지기에 충분한 존재인지도 모르겠다 할 만큼 이번 분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디바인하다, 굉장히 너무 이 사람에게는 너무 가치가 높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번 분이 이분한테 좀 힐러 같은 존재다? 라고까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이분이 실제로 자극받는 포인트가 뭐냐를 봤을 때도 이분이 기존에 갇혀 있던 어떤 기존의 세계, 뭐 원래 살고 있던 일상을 탈피하는,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을 건드리거나, 이 사람이 뭔가 자신이 갇혀 있던 부분에서 꺼내짐을 당할 때, 뭔가 해방감을 느끼게 해줄 때, 이럴 때 좀 자극을 받는다라고 나오고요. 다만 이분이 사랑에 대한 핵심 신념 자체가, 사랑을 내가 막 마음껏 표현하고 마음껏 드러내고 마음껏 즐기고 향유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질 않아요.
이 사람은 뭔가 되게 조선시대 선비 같은, 예, 내가 뭐 너무 마음이 크더라도 제 마음을 한번 꾹 찍어 누르고 마치 그 먹을 갈아서 한자 한자 편지를 써서 이게 편지를 보내듯이 내가 사랑을 남발하거나 아니면 충분히 표현하거나 충분히 즐기지 못하고 굉장히 좀 어떤 자신의 중심,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네, 뭔가 안전한 범위 내에서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하려고 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감정이 넘치려고 할 때 주의할 수 있겠다. 오히려 이 감정이 넘치는 걸 충분히 흘려보낸다라기보다는 어떤 그런 감정들을 멈춰서 숨을 참고 좀 기다리는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 이 사람은 되게 뜨겁거든요, 지금. 이 사람의 감정은 되게 강렬하게 활활 불타오르고 있는 카드가 나오는데, 근데 이 사람은 그것을 굉장히 절제하고 드러내지 않는다 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 이 사람이 그럼 언제 행동을 할까를 보면은 되게 현실적인 사람이란 걸 알 수가 있는 게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해 볼 수 있는 점은 되게 운명적인 타이밍에 조우했을 때,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막 어떤 설계를 한다라든지 뭐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2번을 마주쳐야지, 2번을 만나야지, 어떤 이런 자신의 계획과 주도하에 일어나는 만남으로 적극적인 행동을 한다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뭔가 운명적으로 뭔가 예상치 못했는데 굉장히 갑자기 놀랍게 2번 분을 마주쳤어요. 그리고 되게 굉장히 마음속에 행복감이 가득 차오르는 거예요. 이럴 때 움직인다.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 확실할 때. 두 번째, 굉장히 운명적인 마주침이 있었을 때.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굉장히 현실적이면서도 또 신기할 만큼 트윈 플레임도 마찬가지인데 운명주의자구나. 운명을 믿는 사람이구나. 이 두 가지가 공존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보수적으로 행동하고 사랑에 대한 스탠스, 지금의 행동, 뭔가 되게 조심스럽고 드러내지 않는 사람인데, 그런데 운명을 또 믿어요. 운명은 내가 또 받아들이겠다 이거죠. 예. 요런 또 양면성을 가지고 계시고, 그러면 그분에게 우리 이번 분이 어떻게 대하면 좋은가? 처신과 조언을 봤을 때, 네, 이분에게는 좀 변주를 좀 주시는 게 좋다고 하거든요. 변화구를 던져라. 이게 한마디로 이분이 예측 가능하게 행동하는 것보다 이분의 예상 밖으로 움직여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나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자극받는 포인트가 해방감, 자유, 예상치 못함이거든요. 의외성. 그러다 보니까 이번 분이 주셔야 되는 어떤 처신 자체도 뭔가 변화하는, 근데 큰 변화, 이거는 뭔가 작은 변화가 아니고 살짝살짝 변주를 주는 게 아니라 뭔가 완전 예상치 못한 180도의 변화,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뭔가 그분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뒤엎는 어떤 그 길로 가시면 좋겠다, 선택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볼 때 이분이 언제 행동을 하는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에게 뭔가 우리 이번 분께서 확실하고 적극적인 도장을 찍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과 어느 정도는 좀 조심스럽게 조율한다, 뭐 현대어로는 밀당한다, 이런 게 좀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분이 나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냥 다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뭔 놈의 절제를 하고 왜 감춰놓고 왜 그런 식으로 하냐, 난 싫다, 나는 마음껏 표현하고 싶다 라고 하시더라도, 네, 이분에게는 뭔가 예상 밖에, 그리고 이 사람의 온도에 맞춰서 함께 좀 움직여주는, 이 사람의 행동의 온도와 이 사람의 어떤 액션과 리액션을 적절하게 맞춰주는, 온도를 맞춰주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약간 굳이 우리가 전략, 뭐 공략법 이런 거를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 상대방 분은 좀 지능캐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머리가 좋다, 현실적이다. 그런데 운명을 믿는다. 그리고 다소 보수적이다, 조심스러운 사람이다.
그리고 사랑은 쉼, 힐링, 치유라고 생각한다 라는 점에서 전 이분이 깊이 있게 사랑하면 뭔가 보여지는 것보다 훨씬 깊은 마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데요. 이미 좀 이번 분께 그렇게 좀 버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분이 그분에게서 좀 더 행동력을 이끌어내고 싶다라고 한다라면 그 사람과 좀 시소를 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이번 분이 막 퍼부어 준다라든지, 이번 분이 뭔가 완전히 뭐 차단을 해 버린다든지 이런 좀 극단적인 태도보다는 뭔가 이 사람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이 사람과 어떤 좀 티키타카, 이 사람이 뭔가 나한테 하는 것에 또 새로운 변주, 요런 것들을 주시면서 어느 정도 관계를 좀 조율하며 이어나가라, 맞춰나가라, 요렇게 쪼끔 어려운 주문을 드리게 되네요. 네. 이번 분 리딩도 정말 쉽지 않았는데요.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상대방 분이 이번 분을 정말 특별하게 생각하고 트윈 플레임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운명적인 존재다. 그리고 이 사람이 생각하는 사랑과도 굉장히 어울리는 사람으로 바라보며 버닝하고 있다. 활발하게 떠올리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요런 부분들 기억하셔서 적절한 조율, 잘 맞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뭔가 예상치 못한 모습 보여주기도 좋고요.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킹컵 골라주신 3번 분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번 분의 상대방 분이 3번 분께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분이 생각하는 사랑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분에 대한 사랑에 대한 핵심 신념, 이분이 자극받는 포인트와 행동하는 포인트, 그리고 3번 분의 처신 조언까지 읽어봤는데요.
근데 이분이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3번 분께 좀 뭔가 좀 서운함, 고독함, 아쉬움 요런 게 좀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는 최소한 3 번을 되게 생각한다. 3 번과 너무 짧게 스쳐 지나간 것 같다. 참 3 번과의 시간이 너무 짧았던 것 같다. 나는 3 번을 자꾸 좀 떠올리게 된다. 자주자주 떠올리게 된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좀 외롭다.' 이런 게 나와서 뭔가 이분은 3번 분과 감정적으로 좀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분은 내가 3 번한테 좀 뭔가 적극적으로 해 보고 싶어요. 3 번이랑 대화하고 싶어요. 지금 이 전체적으로 이분이 3번 분께 원하는 거를 축약해서 말씀을 드려 보면 이분은 3번 분을 자주 생각하고 3번 분과 얘기하고 싶다. 3번 분과 자주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 할 말이 많다. 예.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3번 분과 함께하는 시간, 뭐 얼굴을 보고 대화하는 시간, 뭐 3번 분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원하는데 이 사람이 진실되게 속 깊은 자신의 마음을 3번 분께 아직 얘기하지 못한 상태로 보여져요. 음. 그리고 이분이 이분이 원하는 어떤 이야기를 3번 분께 듣지 못한 것으로 보여져요. 해서 이분은 진짜 원하는 거는 3번 분과 내가 진짜 못다 했던 이야기들을, 예, 뭔가 그리운 보고 싶은 3번 분과 깊이 있게 나누고 싶은데 "네가 그걸 들어 줄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음. 그리고 3 번이 나의 하고 싶은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다 들어 주고 믿어 줄까?"라는 메시지 카드가 나와 있네요. 근데 이분이 지금 연애랑 좀 인연이 없는 상태라고 좀 보실 수가 있는 게, 이분 스스로가 사랑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계시거든요. 이 사람은 사랑을 좋아해요. 연애를 좋아해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의 어떤 상태를 보면은 과거의 상처로부터 완전히 회복이 안 됐을 가능성. 예. 또는 이 사람이 지금 연애를 할 만한 상황이 아닐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아 나는 뭔가 사랑이랑 뭔가 좀 잘 안 맞는 것 같다. 내가 좀 그 사랑을 연애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인 것 같다.' 예.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것 같다.' 음. '내가 생각하는 거는 내가 생각하는 사랑은 되게 아름답고 행복하고, 예, 뭔가 함께 있었을 때 자유로워지는 건데 근데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같다.'라는 마음이 좀 보여지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분께서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원하긴 하되 겉으로는 뭔가 '연애를 하겠다.'라는 어떤 노력을 안 하고 계실 확률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자극받는 포인트가 뭔가라고 보면은 이분은 좀 자주 마주치는 거? 예. 그것도 좀 뜻하지 않게 우연히, 우연히가 안 된다라면 정기적으로, 예, 짧게라도 마주치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이분에게는 우리가 좀 인산인해 전술이 좀 필요해 보여요. 그니까 우리가 음 가급적 자주 마주치고 가급적 눈에 띄고 가급적 이 사람 앞에 얼쩡거리는 게, 이런 게 좀 도움이 된다. '이 사람을 자극하는 포인트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언제 행동하는지를 보면 이 사람은 확신이 명확할 때, 이게 쌍방이라는 확신이 명확하게 들었을 때, 모든 게 완벽하게 갖춰졌다고 여겨질 때이라고 나오거든요. 과거에 성시경 씨인가요? 누가 했던 말인데 "한 번도 고백을 거절당한 적이 없다. 왜냐하면 쌍방이라는 것이 100% 확신이 들 때만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 얘기가 떠오르는 3번 분의 상대방 분이네요. 이게 참 이분도 '쉽지 않다.' 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우리가 더 중요하게 보는 이분을 어떻게 이분에게 대할 건가? 어떻게 이분을 공략할 건가? 한번 보면은 우리 3번 분께서 이분은 좀 이끌어 줘야 된다. 되게 마치 어린아이처럼 뭔가 내가 잘 이끌어 주면, 잘 리드를 해 주면 이분은 되게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지닌 인물이라고 나오거든요. 기본적으로 사랑은 아름다운 것이라는 굉장히 낭만적이고
또 사랑에 대해 열린 마음을 원래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뭔가 이 사람이 연애랑 인연이 없는 듯이 연애운이 좀 떨어진 것 같은 모습, 좀 감 떨어진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을 잘 이끌고 뭔가 좀 리드를 해 주신다라면, 또 자주자주 만나 주시거나 자주자주 마주쳐 주신다라면 이분은 좀 더 행동을 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쌍방이라는 확신이 명확할 때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나오는 조언도 마찬가지인 게 3번 분께서 이분에게 좀 연락을 해 주시든지 뭔가 3번 분의 마음을 알려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 너무 놀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너무 과감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아 3 번도 나한테 마음이 있는 것 같네? 3 번이 이렇게 나한테 연락을 주거나 3 번이 나한테 뭔가 이런 느낌을 줘, 자극을 줘. 3 번이 나한테 마음이 있다라는 느낌을 자기가 받을 수 있도록, 상대방이 받을 수 있도록 이 좀 알려줘야 된다. 이끌어 줘야 된다.' 이게 어린아이와 관련된 카드들이 좀 연이어 나오고요. 그래서 이분은 말씀드렸지만 뭐 되게 순정파 같은 기질이 원래 좀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지금 좀 뚝딱이가 되었거나 지금 좀 미숙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적인 이유가 있거나 과거 연애로부터 받은 상처가 덜 회복됐거나, 아무튼 이 중에 하나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은 우리 정말 하기 나름이다. 3 번분 하기 나름이다. 라는 느낌. 3번 분이 어떻게 좀 이렇게 잘 이끌어 주시는가, 잘 이렇게 좀 레슨을 해 주시느냐에 따라서, 좀 리드를 해 주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고, 3번 분이 좀 먼저 이 사람의 마음을 두드려 줄 필요가 있다. '내가 너한테 마음이 있다.'라는 거를 말로 이렇게 뭐 직설적으로 안 하시더라도 느껴질 수 있도록, 이 사람이 좀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움직일 수 있도록 좀 알려주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음. 근데 이분은 지금 여기 뭐 I'm single이라는 카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지 않고 고려 대상으로 두고 있지 않다. 근데 자꾸 3 번을 생각하게 되고 아쉬워하게 되고, 좀 자기 혼자 좀 외롭다. 내가 3번 생각하는데 3 번이 나를 생각할지는 모르겠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3 번한테 좀 더 잘하고 싶다. 내가 뭘 더 하면 좋을까?' 이런 느낌으로 3번 분과 좀 속 깊은 대화를 원하고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서 이분을 대해 주신다면 좀 '이 관계가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3번 분 최선을 다해 읽어 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더 문카드 골라주신 4번 분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번 분의 상대방 분의 4번 분에 대한 마음, 그리고 이분이 생각하는 사랑이란 무엇인가, 이분의 사랑에 대한 핵심 신념,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분이 자극받는 포인트, 행동하는 포인트, 거기에 대한 4번 분께 드리는 조언까지 한번 봤는데요. 일단 이분의 마음은 4번 분께 뭔가 되게 스며들어가는, 젖어들어가는 이런 느낌이 있어요. 4번 분이라는 사람을 호, 불호로 나눈다면 호감인데, 이 사람은 4번 분이라는 사람이 되게 친밀하다, 친한 사람이다, 이 사람 가깝게 느껴진다, 점점 더 가깝게 느껴진다, 이렇게 보여져서 저는 이 관계는 차차 점차 가까워지고 있는 관계로 보여진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만약에 이 관계가 뭐 다소 멀어지신 관계라 하더라도 이 사람의 4번 푼에 대한 그런 어떤 부드러운 마음, 스며들어 있는 마음은 그대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근데 이분 입장에서 이 관계가 조금 불안정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은 이 관계가 뭔가 언제 어떻게 끝날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불안정함이 좀 도사리고 있는 관계다라고 좀 이분이 보고 계신데, 그래서 이분이 원하는 건 이거예요. 이 관계가 영원했으면 좋겠다. 되게 좀 욕심이 없게 보여지는 부분이, 이분은 4번 분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처럼이라도 계속 가깝게 지냈으면 좋겠다, 또는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분이 막 큰 욕심을 부리고 있다? 현재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이 사람이 일단 사랑이란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뭔가 자신을 찾아 떠나는 여정이다, 이런 느낌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사랑이라는 것이 되게 이 사람한테 편안하고 쉽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자신이 뭔가 노력해야 되고, 뭔가 두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갈 건지, 어떤 길로 갈 건지를 끊임없이 좀 탐구해야 되는 이런 영역이라고 바라보실 가능성이 있어요. 사랑에 대한 핵심 신념 역시 이 사람은 굉장히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감정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 관계는 뭔가 스파크 튀는, 뭐 불꽃 튀는, 뭔가 강렬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거는 꾸준하고 성실하게 서로에게 헌신하는 부분이 중요하다, 그리고 또 책임도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을 책임질 정도의 어떤 상태인가? 내가 어떤 사람과 인생의 여정을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그만한 역량을 갖춘 사람인가를 스스로 자문해 보고 있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선망하는 부분은 뭔가 되게 여유롭고 편안하고 행복한 무엇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극받는 포인트라는 것도 되게 좋아 보이고 여유로워 보이고 막 모든 걸 갖춘 것처럼 보이는 무언가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상사의 어떤 뭐 물질적으로든 금전적으로든 부유하고 뭐 아름답고 좋아 보이고 이런 것들을 이 사람이 좀 중요시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좀 유물론적인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분이 지금 이 현실 세계에서 스스로 '내가 진짜 연애를 할 만한 상태인가?' 스스로 자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자기가 진심을 끄집어낼 수 있을 만큼, 관계를 책임질 수 있을 만큼의 사람인가?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것, 부유한 것, 물질적인 것들도 관심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아 보이는 것에 마음이 좀 혹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예. 근데 이 사람이 실제로 행동하는 포인트를 보면 불안함에 근거한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막 우리가 막 저기 상대방을 마음 편하게 해 주고 마음을 푹 놓게 해 주고 뭔가 괜찮다. 너는 걱정 안 해도 된다. 나만 믿어라." 이렇게 해 준다고 해서 또 이제 넘어오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은 뭔가 자신이 어떤 과중한 일에 뭔가 부담감에 놓여 있을 때, 이 사람에게 어떤 위로가 필요할 때, 이 사람이 좀 불안정한 상태일 때, 그럴 때 이 사람이 움직인다고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의 움직이는 동력이 좀 안타깝지만 결핍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뭐 다 갖췄지만 내가 하고 싶어서 움직인다. 내가 다 갖췄지만 4번이란 사람이 좋아서, 혹은 내가 어떤 사람이 좋아서 움직인다. 이게 아니라 뭔가 결핍과 불안함, 자신이 힘들 때 움직인다 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은 뭐 결핍에 의해 움직인다고 해서 나쁘다고만 보진 않는 게, 되게 강한 사람일 거라는 거예요. 현실 세계에 좀 최적화되어 있고 되게 물질적인 걸 좇을 수는 있으나, 그만큼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나약하게 방치하지 않고 되게 도전하며 사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좀 보여지는 부분들은, 음 4번 푼을 되게 편안하게 여기고 있진 않아요. '우리가 친밀하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그래서 이대로만 가도 나는 좋겠다.' 예. 뭔가 이 관계가 언제 좀 뭔가 문제가 생길지도 수도 있다는 불안감도 있긴 한데, 그래도 나는 이대로만 계속해서 4번 푼과 가까워질 수 있다면 만족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또 반복해서 나오는 부분은 이분이 긴장하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4번 분 앞에서 이 사람이 마냥 편하게 이 말 저 말 다 하거나 아무렇지 않게 행동한다라기보다는 굉장히 신경 쓰면서 4번 분 배려하면서 4번 분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행동하고 말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나오고요. 근데 이분은 주변 사람들, 어떤 뭐 가족 관계라든지 어떤 이 사람을 둘러싼 어떤 소셜 네트워킹, 주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의견도 무시할 수 없다. 이 사람이 태어나고 자란 문화권도 굉장히 중요하다.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뭔가 사범품과의 관계가 이 사람의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이 반대를 한다라면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결론이 "우리 같이 떠나자. 손잡고 저 멀리 여행 가자. 떠나자. 소풍 가자. 피크닉 가자. 아니면 뭐 해외로 가자." 이런 느낌의 카드거든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 사람은 지금 이 현실 세계에서 이 관계가 모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든지 그런 게 좀 어렵다라면, 예, 이 사람은 그냥 사범품과 함께 휙 떠나서 놀러 가고 싶다라든지, 두 사람의 관계가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어찌 됐건 간에 같이 점점 더 가까워지는 쪽으로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해서 이분에 대한 공략법, 예, 이분을 어떻게 대하면 좋은가를 보면 다 연결되어 있어요. 4번 분만 특별히 3 장을 더 뽑았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안을 동력으로, 결핍을 동력으로 움직이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떤 책임감과 부담감도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삶에 있어서 책임감 없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에든 자신의 삶에든 책임을 지려고 하는 인물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오히려 좀 따뜻한 위로, 힐링이 되는 말들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4번 분께 드리는 처신 조언에도 이분에게 뭔가 되게 여유롭고 따뜻하게 뭔가 좀 "위로를 해 줘라." 예.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말을 예쁘게 해 줘라." 이런 느낌이에요. "이 사람이 좀 쉴 수 있는 말을 해 주면 좋겠다." 요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결론적으로 이분이 어떻게 하면 움직일까? 이 밑에 있는 카드들이 거기에 대한 처신 조언인데요. 저는 우리 4번 분이 뭔가 내가 이미 이 사람한테 어느 정도 마음을 좀 표현하고 드러내고 있다라면 저는 계속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에게는 뭔가 명확하게 보여지는 것들, 드러나는 것들이 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뭔가 좀 자신의 어떤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일 수가 있는데, 음 4번 풍이 오히려 조금 반대되는 에너지로 되게 따뜻하게 위로되는 말도 해 주고 되게 뭔가 아름답게 보여지고, 이 사람에게, 예, 이 사람에게 뭔가 좀 더 자유로운 모습, 책임에서 벗어난 자유로움, 자유분방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좀 뭔가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건데, 이런 것들은 이 사람에게 뭐 "무책임하게 행동하라." 라기보다는 이 사람에게 괜찮아. 나랑 있을 때는 이거 해도 괜찮아. 어 편하게 해도 돼." 이런 느낌으로 이 사람을 좀 대해 주시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깨에 놓인 무거운 짐과 이 사람의 마음에 품고 있는 어떤 책임 의식들, 요런 것들을 조금 가볍게 해 주는 것, 그리고 좀 위로해 주는 것,
그리고 뭔가 좀 예쁜 걸 좋아하실 것 같거든요. 실제로 좋아 보이는, 있어 보이는 걸 좋아하실 것 같기 때문에 좀 외적으로도 좀 꾸미시면 4번 분에게 좀 특별히 드리는 조언인데, 이때까지는 나오지 않았어요. 예. 좀 겉으로 좀 화려하고 아름답게, 예, 4번 분이 할 수 있는 만큼 4번 분에게 어울리는 좀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면 좋겠다. 멋진 모습 드러내면 좋겠다. 그리고 이 사람의 어깨에 부담감을 좀 내려놓고 편하게 쉴 수 있게 해 주면 좋겠다. 라는 부분들이 공략법으로 나왔네요. 네. 4번 분 리딩도 쉽지 않았는데 또 최선을 다해서 리딩해 보았습니다. 오늘 처음 드리는 말씀인데 4번 분은 피드백 좀 부탁드리고요.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러벌스님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클로징으로 돌아왔는데요. 오늘 제가 오프닝에서 드리겠다고 예고드렸던 말씀이 있어서 공략법에 대해서 한번 잠깐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또 많은 상담을 하면서 의외로 남자분들의 상담도 많답니다. 네, 남자분들이라고 해서 뭐 10대, 20대가 많은 건 아니고요. 그분들도 있지만 3, 40대, 50대들이 많아요. 의외로. 네. 남자분들이 사랑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진지하고 여심, 여자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어서 되게 노력하세요. 그래서 전 이 나라의 미래는 밝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진심으로 진지하게 알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모르시는 게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저저번 달인가 결혼을 하셨어요. 제가 그분을 한 3년 상담한 것 같은데, 이분이 직접 이 사례 자신이 저랑 상담을 3년 하고 결론적으로 결혼에 꼴이 나는 내용을 러버스님들 이렇게 공유해도 된다라고 하셔서 제가 이거 어떻게 공유하지? 고민을 하다가 커뮤니티에 쓰는 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글로 쓰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뭐 추후에 제 책에 쓸 수는 있겠죠. 사실 진짜 제가 이번에는 지표를 진짜로 시작했거든요. 작년에 좀 쌓아놨던 원고가 있는데 올해 누가 이제 우리 멘토님께서, 창업 멘토님께서 출판사를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좀 고민을 하고 좀 다시 일단 투고 제안서 이걸 다시 썼는데 얘기가 샜네요. 그런데다가 한번 그분의 이야기를 써볼 생각이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그분이 3년 더 됐죠? 4년 전인가? 예, 그때 막 저한테 막 상담을 시작하실 무렵에는 진짜 여자친구분의 마음을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놀라울 정도로. 제가 그래서 매번 뽑아드리고, 뭐 어떤 때는 2, 3일에 한 번씩 뽑아드리고, 막, 그죠? 그러다가 정말 다행스럽게도 관계가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재회가 되고, 그러면 한 몇 달 연락이 없으세요. 그래서 저는 잘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러다가 이제 그분이랑 참 신기하게 정말 모든 난관, 그러니까 모든 부모님의 뭐 열정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또 부모님들의 그 이슈로 인하여 멀어지셨는데, 비단 부모님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처하는 또 상대방 여자분의 어떤 이슈도 있었겠죠. 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요. 이분이 새로운 분을 또 좋아하시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새로운 분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또 새롭게 상담이 시작됐죠. 근데 이제 이 새로운 분과 관련해서 또 전혀 그 마음을 모르시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이 차가 띠동갑이 넘었어요. 그래서 막 내가 지금 아저씨가 주책을 부리는 게 아닌가 하면서 되게 조심스러워 하셨었는데 정말 조심스러워 하셨거든요. 근데 카드로 아무리 봐도 그렇고 그 상대방 여자분의 어떤 이렇게 했던 말들과 행동과 카드들을 매칭해 봐도 여자분이 남자분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저렇게 해보셔라 처신 조언 뽑아드리고 이렇게 뭔가 상담을 했어요. 이 남자분이 진짜 그렇게 해도 될까요? 저한테 못 믿겠다. 그래서 되게 걱정을 많이 하셨었는데, 뭔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분과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그러면은 한번 이런 말을 해보셔라,
이렇게 한번 행동해 보셔라, 이렇게 한번 해줘 보셔라, 이런 것들을 되게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곤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또 그거를 점점 실행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고 한 달, 세 달 그러면서 이분도 점점 마음에 확신이 생긴 거죠. 얘가 나한테 주는 반응이 모브쌤이 얘기해줬던 거랑 되게 비슷한 예측대로 됐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6개월 서로 마음을 확인하게 되고, 여자분이 아니나 다를까 남자분을 되게 좋아하셨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결론적으로 1년 만에 결혼에 골인을 하셨죠. 이분 심지어 상견례 하실 때도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저한테 각 부모님 각자 다 뽑아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써드리고, 그리고 또 여자분이랑 다투셨을 때, 위기가 왔을 때 이분이 또 어떻게 답해야 되냐, 카톡 메시지 어떻게 보낼지도 막 뽑아드리고, 뭐 어떨 때는 이거는 카톡으로 되는 게 아니다 선생님, 말씀을 하셔야 된다, 일단 만나셔라, 만나서 진지하게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좀 확실히 하셔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것들 등등 정말 저의 어떤 최고치의 디테일한 리딩을 아주 장기간 하신 내담자셨다 라는 게 떠올라요. 이분이 막 결혼하면 저한테 뭐 청첩장도 보내고 귀빈석을 마련하겠다 그러셨는데 네, 아쉽게 되게 거리가 멀어서 못 갔고 굉장히 마음속으로 축하를 드렸고요. 네, 이분이 결혼을 하기 전에 저한테 사주 코칭을 받으셨어요. 네, 궁합 상담을 받으셨는데 이제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갈등 요소들이 한번 예측해보고,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이분이 나눠주신 얘기들과도 매칭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이 관계의 갈등을 현명하고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또 리포트를 작성해서 보내드렸거든요. 그 이후로 연락이 없으십니다. 너무 잘 됐죠. 그래서 저는 이걸 해피엔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신혼을 아마 보내고 계실 것이고, 그 사주 상담, 심층 상담과 레포트 발송을 끝으로 이제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네, 이런 상태가 됐는데요. 근데 사실 이렇게 길게 얘기를 드린 거는 제가 카톡을 써드리겠다가 아니라, 여러분 안 돼요. 카톡 쓰는 거 너무 힘들어요. 물론 그분은 진짜 너무 자주 찾아오셔가지고 제가 글이 써드려야겠다 그래가지고 진짜 그 카드 뽑고 그대로 써드렸는데 그냥 결론도 잘 됐죠. 모든 게 다 everything is okay 됐는데, 근데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순리대로 가는 길인지, 이런 것들은 결국 근본적으로 상대방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에너지적으로 어떻게 연동되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남자를 공략하는 방법, 100% 그 여자의 마음을 얻는 방법 같은 건 없는 거예요. 우리 지금 MBTI도 16가지가 있는데 남자 여자 이분법으로 가르시고 100% 확신하는 분은 없으시죠, 우리 러버스님들 중에. 그쵸? 네, 그렇진 않다. 그래서 굉장히 사람은 의외로 매우 개별적인 존재들이다. 그리고 개별적인 결핍과 개별적인 욕망과 개별적인 니즈가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참 돌이켜보니까 내담자분들에게는 여자분들의 언어를 해석해 드리는 걸 정말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이건 쇼츠로 따로 찍어 올려놔야겠는데, 남자분들 보시라고? 라는 생각도 했는데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더라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법적으로 여자가 이렇게 말하면 100% 이거다 이런 건 없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참 그 지난 시간 동안 수많은 분들을 상담하면서 많이 느끼게 됐어요. 해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카드를 뽑고 이 많은 시간을 보내며 지금 타로 모브의 클로징까지 듣고 있다 라는 것을 저는 늘 생각하게 돼요. 우리는 누군가를 참으로 이해하고 싶어 한다. MBTI라든지 사주라든지 궁합이라든지 요즘에
핫한 자미두수, 저희 스마트 스토어에도 저희 코치님 걸 올려놨는데 굉장히 신기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씩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이런 내가 태어난 날의 어떤 하늘의 별들로 어떤 예측하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걸 왜 보냐? 그냥 결론적으로는 나를 이해하고 싶어서, 너를 이해하고 싶어서, 왜 그러는지, 뭘 원하는지, 너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하고 싶은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지, 우리가 함께 했을 때 행복할 수 있을지, 이런 걸 너무너무 알고 싶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모두 필사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이해해 보려는 몸짓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주역은 항상 처신의 학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선택하느냐, 어떤 마음을 먹느냐로 우주가 바뀔 수 있다. 하늘의 뜻이 있고 땅의 원리가 있는데 그 사이에 선 인간이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늘의 뜻과 땅의 원리 또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저는 이런 자신의 무궁무진한 강한 저력을 믿고 나의 마음부터 들여다보면서 나아가고 계시는 우리 모든 러버스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나긴 클로징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곧 또 만나요.